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아침 7시 52분입니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이라 뉴스가 많아서 좀 늦게 방송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리기에 앞서 시청자분께 구독을 좀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단히 불편한 윤석열의 가치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등산로에서 혼자 산책을 하던 여성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남성의 폭행을 당했고 결국은 토요일 날인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전철역 부근에서 칼부림도 많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로, 지하철소, 흉기, 난동, 들끓는 모방 범죄라고 하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18개 시도 경찰청 모두 순경 인력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순경 정원이 9,535명인데 실제로는 4,900명만 근무한다. 한 반 정도네요. 이 같은 순경 부족 현상은 전국 6대 광역시에 마찬가지다. 정원 대비 결혼 비율은 부산 66.7, 대구 73.53, 대전 69.7, 광주 74.95, 인천 58.45, 울산 57.3. 거의 50에서 60%가 순경 인력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제 위에 간부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순경은 적다는 겁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경과 함께 치안 현장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이 없어지면서 치안 인력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경찰은 한때 25,000명까지 됐지만 지금은 올해 5월 최종 폐지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게 작년 5월 10일입니다. 지금 8월 10일이 넘었으니까 1년 3개월이 넘었으니까 6, 7, 8,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15개월이 됐는데 이걸 몰랐다? 우리나라 순경이, 경찰 일선 치안을 담당한 순경이 50에서 60% 정도가 부족하다는 걸 몰랐다? 글쎄, 뭐 했어요 그동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뭐 했죠? 아니, 경찰이, 일선 경찰, 시내에 돌아다니는 경찰이 50%, 60%가 부족하다. 그걸 몰랐다? 뭐 하고 있었죠? 윤석열 정부는? 아니, 깜짝 놀랐어요. 60에서 50%가 부족하대. 일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찰의 숫자가. 그걸 몰랐어요?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산에 지금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자 혼자 등반하지 마세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 시점의 치안력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말싸움만 하고 있어. 말은 잘해 아주. 이게 정부예요? 일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선 경찰의 반에서 60%가 없어. 이게 정부입니까? 집권한 지 1년 6개월, 3개월이 됐어요. 1년 3개월이. 12개월. 이것도 문재인이 탓할 거예요?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자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 이상민 행정부 장관 다 무능력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국회에서 제가 이동관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관 씨가 지명을 받자마자 제가 이동관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라고 할 그 사람이다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판 BBC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BBC처럼, 영국의
커피집에 가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자, 이제 이동관 씨가 뭐 뒤에 청문회 채택 보고서는 안 되겠죠.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뭐 KBS 사장, MBC 사장 뭐 난리 났죠. 내려보내겠죠.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도 새로 내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BBC를 만들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임기 내내 투닥거리고 싸울 겁니다. 이제 불공정하다고 투닥거리고 싸울 거예요. 또 저쪽 야당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파고들었었어야죠. 이번 청문회 때 근본 문제를 파고들었었어야죠. 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파 반납하겠다. KBS, MBC 없애겠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치고 나갔었어야죠. 아마 지금 유성관 장관이 이 방송통신위원회 지명자가 공영방송 없애겠다. KBS가 사용하는 전파 반납하고 KBS 없애겠다. MBC는 민영화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난리가 날 겁니다. 공정하니 불공정하니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박수를 치죠. 그래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KBS도 MBC도 불공정하게 방송하면 아야 나라가 버리는구나 회사가. 이걸 늦게 하는 겁니다. 이동관 씨는 내가 얘기하지만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투닥거릴 겁니다. 야당하고. 그 꼴을 또 봐야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없애면 되잖아요. 공영방송에 뭐가 필요 있어요? 공영방송, 아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동관 씨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곧 임명할 겁니다. 여기 지금 줄대고 있는 사람이 45인승 관광버스로 한 10대는 있어요. 지금 쫙 써 있습니다. 나를 저기 KBS 사장 만들어주면, 나를 MBC 사장 만들어주면 내가 BBC처럼 명들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야당에서 그 사람들이 BBC 사장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냐고요. 왜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요. 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국 같은 BBC를 만든다? 천만의 말씀. 계속 싸우겠다고 투닥거리고 싸우겠다가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지.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지. 제가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야 할 일이 3개라고 그랬어요. 공영방송을 없애는 거. 둘째,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그 빅테크들이 국내 언론에 개입해서 개인의 언론 자유를 막 계정을 폐쇄하고 폭파시키는 그거를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 또 지난번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정권에서 지금까지 정치에 개입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언론을 황폐화시켰는지 그거 수사해서 감옥 보내고 그들도 네이버에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동관 씨는 하나도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동관 씨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동관 씨 뒤에 나 사장 시켜주세요. MBC 사장 시켜주세요. KBS 사장 시켜주세요. 라고 관광버스에 45인승 버스가 10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내 방송 선배들이 이상로, 야, 너 이상로 이제 입 좀 다물어. 너만 나도 MBC 사장, KBS 이사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공영방송 없애라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이상로, 너 입 좀 다물어. 제가 그 선배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니, 공영방송이 왜 필요해요? 없애세요, 선배님. 선배님이 사장 되고, 이사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바른 국가관의 중심을 잡아서 공영방송이 필요하지요. 예. 이 댓글이 금방 들어왔어요. 바른 국가관의 중심을 잡아 공영방송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만들 거예요? 이동관 씨가 이 사람은 KBS 사장인 공영방송을 막 이끌어
공정하게 만들 최고의 적임자라고 임명해 보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공영방송이 있어야죠. 바로 이거예요. 국가 위기 상황 때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국가 위기 상황 때 공영방송이 거짓 방송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그 즉각 망해. 여러분, 공영방송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미국 공영방송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공영방송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핸드폰으로 온 거 있죠? 뭐, 무슨, 민방위. 지금 통신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 환상, 공영방송이 국가를 잡아줘야 된다. 그럼 그동안 KBS, MBC가 국가를 바로 잡아줬어요? 위기 상황 때 KBS하고 MBC가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제가 방송통신심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드릴까요? 강릉 쪽에 산불이 났어. 그러면 강릉 KBS가 그거를 방송을 해야지. 강릉 KBS 사람 다 퇴근했어. 한 사람도 없었어. 왜? 인건비가 없대. 다 도망갔어. 그런 재방송했어. 엉뚱한 거 방송했어. 여러분, 이게 현실에 전 방송 전문가입니다. 공영방송의 망상에 자리잡혀 있지 마세요. 예,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할 게 많아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아주 그냥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연금개혁해라. 연금개혁위원회에서, 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냈어요. 18개 안을 냈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이거 18개가 모두 다 더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거야. 이거 사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은 독점이 문제인 거예요.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건 누구든지 이거 다 사기예요. 국가가 하니까 그거 가만히 있지, 개인이면 벌써 사기죄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 연금은요, 국민연금은 재보험으로 남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각자 개인이 택하도록 하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나는 미래에셋, 나는 삼성증권, 그 각자 개인이 택하는 거예요, 운용사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뒤로 재보험사로 남으라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번에도 또 중국 부동산 회사 파산해가지고 국민연금 또 손해갔어요. 국민연금은 펀치 사기예요.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조중동은 다 사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 개혁해야 된다고. 그건 사기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게 개혁입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면 각자가 책임져야 돼. 국민연금 운용사를 본인이 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재보험사로만 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뉴스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입니다. 여기 서대문 부가연동 지역이래요. 재개발이 안 돼. 왜? 하려고 보니까 공사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 주는 줄 알고 웃돈 5억을 주고 빌라를 하나 사는데 재개발 안 돼. 어떤 사람이. 직장인이 피눈물 흘린다는 게 제목입니다. 왜? 공사비가 올라갔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100% 박원순과 오세훈 책임이에요. 박원순과 오세훈 책임입니다. 왜냐? 왜 우리나라는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 300% 정도 줘요. 용적률 300%라는 건 우리나라 설계 기술과 시공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용적률 3000% 줘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일본 동경은 2000에서 3000%로 줘요, 용적률을. 근데 우리나라는 용적률 3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그래봐야 주택수가 2배가 늘어나진 않아요. 2배도 안 늘어. 1.5배, 1.7배밖에 안 돼. 재개발 이렇게 하는 건 큰 앞으로 재앙이 닥칩니다. 우리나라에. 주택가격이 안 내려가. 예를 들어서 이런데 용적률 2000%, 3000% 줘서 주택 공급수를 지금보다 이 서대문구 여기에, 아현동 지역에 10배에서 20배를 늘려봐요.
이 사람들 공사 이익이 많아지니까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겠죠. 왜? 10배, 20배 주택 공급이 늘었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서울시장은 박원순이도 그렇고 오세훈이도 그렇고 용적률 300%밖에 모르냐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IQ가 300밖에 안 된다고. 일본 동경도는 IQ가 2000에서 3000이에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일본은 2000에서 3000 줘도. 그러니까 2000 플러스 3000% 주니까 막 동경도에 막 주택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내려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 나 한 달 전에 서울의 북쪽에 삼양동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쓸만한 주택이 하나도 없더만. 아니, 거기에 용적률 2000% 3000% 주면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집값 내려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아, 그럼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 살면, 지방에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지방에는 더, 농사 짓기가 편하죠. 자연 가꾸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재개발을 억지로 막 누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 제한이 왜 필요해요? 고도 제한은 어떻게 할까요? 고도 제한이 왜 필요하죠? 고도 제한이 왜 필요해요? 아, 강남에는 이런 제한이 있어. 아, 법원보다 검찰청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왜? 검찰청보다 높으면 안 되나요? 일반 아파트가? 나 불란서 파리 갔더니 불란서 법원은 요만하던데. 고도 제한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아, 민간 아파트가 국회보다 높으면 안 되나요? 고도 제한이 필요한 거는 항공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외에 나머지는 고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시내에 재개발을 제대로만 하면 2000% 3000% 주면 서울 시내 주택 공급량이 10배에서 20배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좋은 방법을 내버려 두고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은 그래서 300만 외치고 앉아 있냐고요. IQ가 300밖에 안 돼서 그래요. 일본 동경도지사는 IQ가 2000, 3000 되는 사람이에요. 즉, 그 나라 수도의 그 건물의 높이는 그 나라 위정자, 그 나라 정치인의 IQ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동산 전문가예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갈게요. LH 얘기가 왜 빠졌죠? 이거 빠졌습니다. LH 얘기도 하고 갈게요. 기왕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제가 LH 기사, 찾아놓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방이면 됩니다. 찾았습니다. 자, LH 정관업체 648호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원희룡 장관입니다. 전관 참여 완전 배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왜 국가가 집을 짓죠? 왜 국가가 집을 져요? 우리나라의 삼성건설, 무슨 대림건설 이런 데서 아파트 짓는 기술이 부족해서 국가가 짓나요?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LH는 토지만 싸게 공급하는 일만 하면 돼요. LH가 직접 집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돼요. 앞으로 계속 이 LH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LH는 집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갈게요. 오늘 월요일이라 뉴스가 많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냈는 것 같은데, 제목은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일본, 미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일부 지인에게 드러냈다고 대통령실 주변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을 언급하면서 거론하는 건 생전 식사 때의 이야기와 세 권의 책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버지와 식사 중 대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국가관, 경제관을 형성하게 됐다고 말을 했다. 아버지의 밥상머리 가르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냈어. 자기들 생각엔 윤석열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이걸 읽으면서 불편했어요. 불편했어. 제 불편함을 대신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변희재 씨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자, 도대체 교수란 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교수란 자가 밥상머리에서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상습적으로 조작, 날조 수사를 일삼는 검사가 되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뇌물질을 뒤집어 씌워 탄핵 구속을 시켜 권력을 찬탈하는 반역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차마 이 얘기는 못하겠는데 변희재 대표가 대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귀국길에 입년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밥상머리 가르치면 날 만들어라고 하는 기사에 변희재가 이런 포스팅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교수란 자가 밥상머리에서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상습적으로 조작, 날조 수사를 일삼는 검사가 되어서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에게 뇌물질을 뒤집어 씌워 탄핵을 하고 구속을 시켜 권력을 찬탈하는 반역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불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대단히 불편했다. 칼럼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장부승 씨라고 하는 분이고요. 지금 현재 일본 관서 외국어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님이랍니다. 이분이 반카르텔 정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반카르텔 정부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뭐만 반카르텔을 외치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반카르텔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에게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주요 부분을 제가 커다란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장부승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1분만 발췌했습니다. 카르텔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첫째가 법조 카르텔이고 둘째가 정당과 정치인들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중에 더 심각한 문제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고위 검사, 고위 법관들이 퇴임하고 단기간에 수억 원, 수십억 원 챙기는 것은 이미 다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 몇 년 전 정원호 게이트에서는 어땠습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로 100억 원을 받지 않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1년에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수임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검찰 고위직에 있었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공정과 질서를 지키는 정의의 화신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와서 바로 몇 년 만에 몇억 내지 몇십억의 돈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그들의 실력 때문이라고 믿는 국민들, 일반 변호사들이 있을까? 최근의 실직 연구에 따르면 이 법조 카르텔은 고위직 출신들일수록 강하고 특히 형사사건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전관 예우 덕에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다는 관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 카르텔은 법조계를 넘어 행정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나라의 총리가 바로 대형 로펌에 취직해서 수십억 원 돈을 번 사람이다. 그런데 그 총리님은 대형 로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고 수십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유명 대학 교수는 현직 신분으로 20억 가까운 돈을 챙겼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대법관이 됐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 다른 행정부 고위직들이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어디 대기업,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간다고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정치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카르텔 타파가 중요하고 카르텔을 깨부숴야만 윤 대통령께서 그처럼 강조에 맞이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념, 그리고 반 카르텔이 정말로 진정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바로 윤 대통령의 그 자유와 공정의 신념, 반 카르텔의 정신을 자신이 직업적 고향이자 출신 부분이며 현재 카르텔의 문제가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법조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윤 대통령은 말에 힘을 얻을 것이고 명령이 바로 설 거다. 그래야만 다른 분야에서도 카르텔을 쳐부술 동력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조 카르텔의 핵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에 재미를 붙였어요. 법조 카르텔, 무슨 건설, 크레인 카르텔, 무슨 사교육 카르텔. 근데 이분은 지금 법조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와서 전라도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신 일 있나요? 새만금 끝나고 없어요. 새만금 때 많은 분들이 고생해줘서 고맙다는 거 이외에 전라도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제2의 4월 혁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모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은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일본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입니다. 규슈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종단합니다. 일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기획한 기획입니다. 기획은 제가 있고 주관은 바나나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주관했습니다. 일본 종단 내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까? 맞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돼.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주요한 토픽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종단 내내 많은 토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일본 기획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오리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오리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부정선거 수사를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공영방송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방송 전문가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없어도 다른 방송들이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그게 더 큰 죄악입니다.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 맞습니다. 국민연금 폰지 사기입니다. 제가 서울의 용적률 2,000% 3,000% 올리자고 그러니까 고도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고도 제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용산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청와대보다 민간 아파트가 더 높으면 안 되나요? 서초동 법원보다 민간 아파트가 더 높으면 안 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민간 아파트가 더 높으면 안 되나요? 그 고도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이분 정확히 보세요. 항공기 이륙과 착륙에 필요한 그 고도 제한 이외엔 다 풀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윤석열 대통령 가치관이 죄 없는 분을 엮어서
경제 공동체란 죄를 만들고 궁예가 살아온 듯한 묵시적 청탁이란 죄를 만들어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든 가치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구독하는 회원과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댓글이 좋아요. 기자님께서 달아주세요. 근데 이게 저는 혼자 방송을 하니까 댓글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달아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실시간 댓글은 아니고 녹화로 보시는 분들에게 댓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직도 상당히 기온이 높아요. 뜨겁더라고요. 날씨가.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